남편하고 제가 좀 친구가 인터넷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결혼한 뒤에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가정생활 이런 건 거의 제가 맡아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였고 그걸 제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이제 몸은 힘들고 이랬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시험 끝나면서 제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됐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깐난애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공부할 때도 계속 보면 술을 즐겨 마시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를 더 자주 했었고 술을 마시는 게 공부의 연장이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저는 터치할 수도 없었고 그런 가정생활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시험에 붙을 수가 없다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조금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했었고요. 이제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조금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하고 똑같았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고 밤에는 늘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가정은 거의 나몰라라 하면서 생활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고요. 이혼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잘 해보자고 둘이 합의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무슨 문제 때문인지 본인이 전혀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틀어져서 같이 밥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따로 먹고 그러다가 말수도 거의 적어졌죠. 저하고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지방에 발령받아 갔는데도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저하고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그냥 시댁에 있는 곳으로 원에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생활한 지 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주말이면 대학원 공부 때문에 올라와서 아이들하고는 지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거의 없었는데요. 지방 생활하면서는 주말에 와서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도 다른데 보면 굉장한 변화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저하고는 얼굴을 마주보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집에서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해도 거의 대꾸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들은 전화로서만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나한테 뭔가 화가 나 있었나 보다. 그게 좀 떨어져 있다 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싸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놀면서 그냥 별 문제를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어떻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헤어지고 싶냐 그러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또 같이 살고 싶냐 그러면 미움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딱 맞네. 그래서 저는 딱 그래 원하는 만큼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같이 살면 시중 들어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뭘까 해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딱 이혼해가 혼자 살라니까 그건 또 혼자다, 이혼녀다, 또 애 문제, 애 아빠가 없다, 또 애도 머리 아픈 일이 많잖아.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 보면 또 애한테 아빠도 있고 또 공무원 부인이라는 소리도 또 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은 상태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자기가 원한 만큼 되거든요.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살면 되지. 왜 뭐 질문거리가 돼.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뭐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다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같이 살고 싶다. 이러려면 맞춰야 돼요. 살기 싫다. 이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내 성질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 헤어지는 쪽으로 가면 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러면 나라는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걸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혼자 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맞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지냈어. 좀 더 지내다 보면 이제 결론이 나겠지. 이래서 하느니 헤어지는 게 좋겠다든지 아이고 뭐 이미 뭐 애도 크고 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 같이 살려면 숙여야 돼. 내 고개도 쳐두고 같이도 살고 그래는 안 돼. 떨어지면 떨어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남편한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나한테 원인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이것도 내 손에 달렸어. 같이 사느냐 헤어질 거냐 이래서 할 거냐 이게 내가 선택하면 되지.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면 그냥 헤어져 살면 되는 거고. 그래도 물을 때는 같이 살고 싶어서 물었겠지. 같이 살려면 숙여야 돼. 엎드려야 돼. 근데 왜 이분만 엎드려야 되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래요? 남편이 굉장히 숙여야 될 것 같고 말은 좀 연서해주고 남편이 나한테 와서 이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남편은 별로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숙일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런데 그 남자가 뭐가 문제예요? 모든 인생은 다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데 그 남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지 생긴 대로 사는데 그렇잖아. 내가 이 여자가 좋으면 이 여자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여자가 싫으면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줘도 뭐 이러고 살아도 되잖아.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 왜 니는 그러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거 바보 같은 소리야. 뭐 여자라고 나한테 와서는 뭐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어. 여자라고 동형 그런 게 여자를 망치는 거야. 옳지 않는데 뭐 여자라는 이름으로 어때요? 마치 여자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정의로운 것처럼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자 뭐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이래 울어. 그럼 내가 기분 좋았겠다. 돈 얼마 달라 그러더나? 돈 안 줬어요. 공짜로 만지겠어? 이야, 우리는 요새 어디 지압 받으면 돈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는 공짜로 받았네? 내가 이래.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런 거 수지침 같은 거, 송곳 같은 거 있다가 사정없이 손등을 확 찔러버려요. 그렇게 할 용기는 없지. 고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혼자 집에 와가지고 입을 더접으시고 울어봐야 지만 손해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도 없어. 그런 동정 어린 인생을 살면 안 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남편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선택하면 돼. 왜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내 인생을 내가 딱 선택해서 살면 되지. 살고 싶다. 숙이면 돼. 살고 싶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살기 싫은 생각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받들어 모시고 살면 돼. 그냥. 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안 가면 돼. 의아할까 이런 생각할 것도 조차 가치도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안 가버리면 끝이야. 그래 못하는 건 누가 못하나? 남편이 와서 청대놓고 와서 못하나? 빚쟁이가 와서 청대놓고 그래서 못하나?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는 아기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기가 없고 그러면서 신이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살기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살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어떠냐? 오늘은 살기 좋았다. 내일은 싫다. 이런 건 살기 싫다는 마음이 아니야. 그냥 그저 생각이 했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지. 아침에 좀 잘해주면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가 이런 남자 만나나 싶고 또 뭐 좀 잘못해주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인간 만나나 싶고 그건 그냥 번뇌야.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도 하루에도 생각이 12번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싫다 좋다는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도 살기 싫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더 들 때도 있어. 용기가 뭐가 필요해? 지금부터 안 가면 되는데. 저리 고향지 없으니까 좀 내려가서 밥 하면 돼. 밥은 먹여줄 테니까. 밥밖에 안 먹여줘요. 월급도 안 주고. 그래. 밥이야 뭐 주스 있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럴 바에 주스가 더 좋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괴롭다고 해도 여기 사는 것보다 다 좋아서 거기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나도 동정을 안 해요. 그거 좋아서 거기 사니까. 그게 정말 싫으면 여기 와서 살면 되거든. 내 사는 데 와서 살면 되는데 내 사는 데보다는 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내가 동정받아야지 내가 왜 동정해. 나보다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인데. 엎드려 숙이고 살아요. 형식적으로 수리해. 정말로 마음으로. 벌써 고시애가 공무원 됐으면 또 이렇게 부인이 볼 때는 웃기는 인간이지만은 또 바깥에는 또 얼마나 잘났겠어, 그지?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 영감님 이러고 세상이 다 영감이라고 받들어주는데 마누라는 더 받들어야 되는데 마누라가 웃기게 알고 탁 자기 약점도 알고 딱 눈이래 후리는 게 네가 인간이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자기가 마누라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굴 가능하면 안 보고 가능하면 말 안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숙여주고 그러면 더 밝겠지. 이제 알았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밟으면 더 밟혀주고 그렇게 조금만 지나면 좋아져. 알았어? 그러면 좀 밟혀주면 어때? 그럼 누구한테 밟히는 거야? 길 간 사람한테 밟히다는 거 아니고 지 남편한테 밟히는 건데. 그게 싫다 이거 아니야. 그럼 안 사는 게 낫지. 그냥 발표해줘봐. 좀 실컷 밟아라, 마. 이렇게 해주면 승진도 잘하고, 마누라한테까지 지지받으면 사람이 이제 기가 사는 거야. 천하에 다 지지를 받아도 자기 마누라한테 지지 못 받으면 늘 열등의식이 있어. 가서